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숙박업이죠? 숙박업만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모텔 황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모텔 황제라고 검색하시면요, 여러분들 모텔 황제 블로그에서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 실물 위주로 100% 여러분들 매매 물건을 열람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나 또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모텔에 관련된 부동산 법률 지식과 세무 관련 내용도 모텔 황제가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여러분들 고급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모텔은요, 경북 포항에 입지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물건 번호는 117444번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번호 기억하셔서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해당 물건의 주소라든지 상호,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1년 12월 18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모텔입니다. 대지 면적은 113평이고요. 113평이고 연면적은 236평입니다. 매가 현재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7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권자께서 직영 중이죠. 최대 융자는 현재 4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융자는 소유권자께서 융자가 없으세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비 매수인께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 모텔 황제가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최대 융자 4억 작업해드리겠습니다. 실인수가액은요 3억이죠. 매가 매매 가격을 7억으로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최대 융자 4억 받으시고요. 잔금, 현금 3억으로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매출은 1,500만원입니다. 객실수는 26개, 주차는 다수가 가능하고요. 해당 모텔은 엘리베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 중에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일반 상업지역. 공시지가는 한 평당 약 295만 8천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텔입니다. 그러면 해당 모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건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건 분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항을 딱 보시고 몇 가지 답이 나오죠? 한 몇 가지 답이 나옵니다. 모텔 황제 브리핑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몇 가지 정도는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해당 모텔은요, 포항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 터미널 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들? 터미널은 고정 수요뿐만이 아니라 유동 수요도 꾸준히 형성되는 지역이죠. 인근 지역이 터미널 상권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역시 여기 상권이요. 터미널 상권이 먹자 상권과 유흥 상권으로 복합 상권을 누리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인근에 CGV 영화관도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텔은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듯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고요. 리모델링 해당 소유자께서요, 현재 융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융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융자를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융자를 받으셔서 리모델링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매매를 진행하시고 향후에 매매가 진행이 안 된다면 그때 가셔서 리모델링 하셔도 때는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된다면 주관적인 리모델링이 되겠죠. 네, 현재 소유권자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비 매수인은 폭이 좁아지겠죠. 그렇지만 예비 매수인께서 직접 리모델링을 추진하시게 된다면 그만큼 예비 매수인을 확보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그 당사자가 원하는 바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네, 증축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수평 증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수평 증축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축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증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건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토지가 있겠고 네, 건물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모텔 건물이. 그렇다면은 건물 위로 네, 용적률이 남기 때문에 네, 건물 위로 이렇게 증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직 증축 네, 용적률이 남는 경우 수직 증축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옆으로 그렇죠. 예, 대지에 건폐율이 남기 때문에 이만큼의 네, 증축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평 증축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네, 수평 증축. 네, 그래서 해당 모텔은 건폐율이 남기 때문에 수평 옆으로 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네, 증축 허가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가급적. 물론 이제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도요. 엘리베이터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면밀히 공법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해당 모텔은 여러분들 자본이득 있지 않습니까? 예. 자본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네, 요건이 네, 충족되는 물건입니다. 네. 충족되는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숙박업은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보유 기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매출에 의한 네, 소득이득, 네, 매출에 의한 소득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향후에 처분 시 자본이득, 네, 자본이득은 이제 양도 차익이죠. 네. 양도 차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한번 볼까요?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유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해 주는 경우 외에는 거의 보유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죠. 그렇던데 이제 토지를 임대를 잘못해 줬다가 여러분들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 임대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기간도 상당히 길 수도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어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임차인이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요. 보유 기간 동안 소득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자본이득,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한 네, 그런 이제 부동산이죠. 네, 토지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을 모든 사람이 선호하지, 상가 건물을 모든 사람이
선호하겠지. 왜 토지를 선호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면 소득 이득을 보기 위한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지 자본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수익형 부동산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이득의 비율이 거의 90%입니다. 거의 90%.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한 모텔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향후에 처분 시에는 집가 상승률만큼 또 건물의 하락분, 또 시설에 대한 노후화분을 감가상각분을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본 이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하기는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된다면 보유 기간 동안 매출을 1,500에서 최소한 3,5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자본이득. 왜 자본이득이 창출이 가능하느냐? 소유권자가 매수인께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셨죠? 리모델링도 하시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해야만이 리모델링도 잘 나오겠죠. 경제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득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득이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본인이 그만큼 안고 가지 않습니까? 본 모텔이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때 과연 수익이 창출될까? 창출되지 않을까? 만약에 창출되지 않는다면 리스크를 그만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창출이 된다면 소득 이득이 창출이 된다면 그만큼의 리스크 값만큼 기회비용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이득까지도 취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모텔은요, 여러분들 본 모텔 같은 경우는요, 경북 포항에 있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 특히나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모텔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공법행위,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시고 리모델링까지 추진을 하시고, 리모델링도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요, 손님들이 어떠한 성향을 좋아하는지 20대나 30대, 40대, 50대 손님들이 어떠한 시설을 선호하시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한테 부적합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적합한 물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경험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리스크는 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습니다. 리스크만큼 향후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험자 여러분들께 적합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는 있겠죠. 리모델링도 하실 수 있겠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 하실 경우에는 이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좀 권유한 물건이고요. 그 위에는 적합한 물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보시면은요, 인근에 바로 옆에입니다. 해당 모텔이 이제 입지 조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모텔이에요. 이쪽에 형성된 모텔이요. 여기가 한 1년 전에